민주당이 어젯밤에 추가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친문자장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젠지 아세요? 알죠. 2018년 8월 초에 워싱턴에서 7월, 봤죠. 7월.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야당 원내대표들 4명, 그러니까 5명이 그때 워싱턴을. 뭐 노회찬, 김성태, 박지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김관영, 김관영, 네, 맞아. 장병완 이렇게 예. 갔었고, 그때 남북관계, 남북대화 이걸 우리가 미국 의회에서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의원 외교 차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뵀죠. 네.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이 그 이후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참 가슴 아팠어요. 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홍영표, 김성태, 노회찬 이거 퀴즈입니다. 세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노동운동. 그건 확실히 맞고 네. 면허증 관련해서 공통점. 용접공. 용접공. 네, 전기 그때 용접공. 서로 뭐 먼저 땄다고 막 서로 그렇죠. 싸우시더라고요. 네, 그 워싱턴 떠나기 전날 예. 우리 같이 모임에서 80년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그때 용접공 면허가 있다는 게 세 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제가 홍영표 의원님 거치 심경 묻기 전에 우선 어젯밤에 나왔던 경선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친문 비명 의원들 대거 탈락하고 그 자리를 친명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박광원 원내대표, 삼선의 전해숙 의원, 그리고 하위 10% 통보받은 윤영찬, 김한정,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왜 서울 은평으로 왔냐 논란이 있었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강병원 현역 의원 꺾었고요. 예상하셨던 일입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 저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랬거든요. 네. 서울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현 도당위원장이 현역 강병원 의원한테 이렇게 뭐 수박이다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은평의 민주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강병원 의원을 일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강성 지지자들을 동원한 이런 선동 정치 이게 지금 민주당을 아주 점령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위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의원들을 그 하위 평가에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넣고 그것이 아주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 중에는 이제 김의겸 의원, 조상호 변호사 이런 분은 경선 탈락했어요. 박영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결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선에서도 가감산 예컨대 하위 10% 적용된다고 그렇죠. 하네요. 지금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득표한 데서 30%를 이렇게 감점하게 돼 있거든요. 네. 감산하도록. 어제 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광원 전 원내대표 저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경선에서 패배하는 걸 보고 참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그 사당화의 완성 그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낙천한 의원들 중에는 탈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공천 내용도 수그러들까요? 일단 뭐 경선에 응한 의원들 같은 경우 뭐 지금 일단은 뭐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선거구로 출마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되게 뭐 큰 이런 공천에 문제는 뭐 끝났지만 아마 이 후유증은 계속 남을 겁니다.
네. 아마 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저런 후보들을 냈어? 이런 그러니까 이번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떤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 계층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중도 확장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다. 그냥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니 팬덤 정치 이거만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저는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 갈등이나 내홍 요게 이제 좀 잦아드는 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당 잔류가 터닝 포인트는 되긴 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또 어제의 경선 결과 또 앞으로 지금 당에서 선거에 필요한 어떤 중도 확장 정책 이런 것들은 뭐 이재명 대표는 전혀 염두에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홍영표 의원님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무소속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무소속입니다. 그죠? 네. 민주당에 몇 년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02년 대선이죠. 그때 개혁 신당 유시민 교수입니까? 같이 해서 거기서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 옮겨왔기 때문에 뭐 사실상 거의 뭐 20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시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그 여의도 입성하시기 전에 한명숙 총리 그 총리실에 거기서 좀 공직을 잠깐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그 같아요. 이해찬 대표 총리 비서로 이해찬 공직에 총리였군요. 좀 있다가 네네. 네. 공직 생활을 한 3년을 했었죠. 그게 약간 징검다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미 FTA 체결 지원 단장을 노무현 대통령님 밑에서 했고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다가 출마를 했었죠. 그러시죠. 2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 탈당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 가짜 민주당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아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또 가치와 노선을 생각하면 사실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이 7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당내 민주주의 이런 것도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이라 하면 어떤 화해와 포용의 정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이성의 정치 지금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수의 어떤 팬덤 그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증오와 적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선동의 정치만 남아 있어서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의 모습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당까지 이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탈당하고 난 지금 심경은 어떠세요? 사실 착잡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요. 네. 당 공관위가 의원님을 인천 부평을 해서 이제 전략 지역 정하면서 의원님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왜 공천 배제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의한 어떤 공천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 부정부패에 관련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일단 아예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요. 사전 네. 단계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의 어떤 당내 그 기준에 따른 어떤 그 공천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끝나면
그 다음은 경쟁력입니다. 선거라는 게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한 석이 잘못됐을 때 주변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 조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덕성이나 뭐 부정부패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천의 어떤 적합성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어떤 경합성 측면에서 경쟁력 측면에서 당연히 당해서 검토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이 그냥 홍영표는 이 민주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왜 언론에서도 그럼 홍영표는 무엇 때문에 공천 배제가 됐느냐 경쟁력이 없었느냐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과정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때 막 명단도 막 흘러다니고 이랬었잖아요. 그 문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그 문제는 정말 이게 오늘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 아니면 말 바꾸기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 이렇게 온 국민 앞에서 국회 대국민 연설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또 체포 동의안이 날라오니까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부결시켜 달라. 그건 저는 뭐 그 당시에 일단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아무런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죄가 없다. 그럼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그런 체포 동의 소명을 하면 네.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정리를 해야 우리 당도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좀 더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보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이라도 했으면은 승복하시려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 네. 소위 뭐 친문 비명 반대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주요한 부분들이 떨어졌어요. 뭐 청주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광원 전 원내대표, 뭐 강병원 의원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0% 감점에다가 또 상대는 한 10%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의 제가 불이익을 감소라도 제가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응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경선만 시켜주면 저는 당을 나가지 않겠다. 승복하겠다. 네, 승복하고 거기에 따르겠다 했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저는 주지 않고 제가 이 당에 남아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잠재적으로는 어떤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당 잔류했는데요. 혹시 어제 기자회견 전이나 최종 결심하시기 전에 임 전 실장하고 뭐 논의하거나 이게 의논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당연히 있었죠. 네. 저는 임종석 실장도 공천에 배제되면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 최종적으로 좀 고심하다가 당에 남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존경합니다. 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말을 덧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들 이제 본인의 그 결정은 존중하는 그렇죠. 거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영표 의원님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컷오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척은 아니시죠? 사실상 네. 뭐 우리 홍 씨는 이 표자 학렬이 있고 그렇군요. 크게 보면 큰 패밀리로 보면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가까운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저 문제도 최소한 경선은 좀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또 여러 그 회의 단위에서
논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탈당 즈음에서 좀 전화 고맙게 오셨나요? 생각합니다. 네, 만류. 우리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거의 좀 울먹이면서 좀 탈당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뭐 홍익표 원내대표의 정말 그 마음을 제가 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형님 탈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당을 남아서 당을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너무나 간곡하게 했는데 참 저도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 탈당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또 정치인이 이렇게 당을 떠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네. 거북한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 질문 네.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 미스터 쓴소리 중 한 명이었던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국 사태 비판하다가 이제 배신자 낙인 찍혔고 결국 당을 나왔습니다. 금 최고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친문도 권력 쥐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일 벌이지 않았나. 이른바 이제 비주를 찍어내기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은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당시 조금밖에 기억하실 거세요. 하실 거예요. 네네. 2020년에 네네.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4명이었거든요. 네. 4명 다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경선하려는 거를 김남국 의원이 이게 세니까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의원을 경선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마 현역이 이길 거다 했는데 이제 금태섭 의원이 거기서 패배한 거죠.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밖에 해서 네, 조금밖에. 단 한 명도 20대 국회에서 금태섭 의원만 경선에서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경선의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 공천을 받았고 그래서 조홍천, 박용진 의원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다시 이제 의원님 네.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부평 의뢰 출마하시는 네, 거죠? 이번에 출마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다져놓은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소속이라는 핸디캡 안고 싸워야 합니다. 이번 싸움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는 홍영표의 어떤 공천 이거 사실 그 단계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 바쁜 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그냥 홍영표 의원이 다시 공천 받는 거 아니야? 지역에서는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5선 되면 뭐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공천 배제까지 되니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문제점 그 대표적인 사례를 홍영표. 네. 야, 저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네. 뭐 이런 어떤 뭐 동정론 겸 또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상당히 선거 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요? 그렇게 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이번에 지역의 연고가 사실상 없는 한 8년 전인가요? 한번 출마했다가 그 뒤로 지역에서 전혀 이제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고 또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두 분이 경선을 하는데 두 분 다 지역에 어떠한 기반도 없습니다. 뭐 이 지역에 온 지도 뭐 많으면 2달? 어떤 분은 지금 이번에 그냥 경선에 이번에 이제 참여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서 조금은 나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당을 떠났다는 그런 이제 약점이 있지만 아마 나중에 가면 지역에서는 어떤 인물론 또 인물의 경쟁력 이런 것들로 지역 주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선되면 당으로 돌아갑니까?
제가 어제 탈당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기는.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저는 뭐 이번에 나와서 짧은 이제 30일도 안 남았지만 네. 우리 한국 정치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고통을 좀 정말 우리가 함께 껴안고 고민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어떤 작은 씨앗이라도 좀 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분위기 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지금부터라도 정말 총선 승리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비선, 밀실 이런 사천을 통한 이런 공천 파동이 더 지속돼서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이미 이제 거의 어제까지 해서 한 170, 180개 공천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그런 어떤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중도층이나 이런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선거 전략과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비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몇 번 약속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지금 조국신당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주당이 많은 또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정당의 어떤 진보당 이런 데하고 연합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역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이 비례정당을 둘러싼 논쟁 이것도 아마 이게 잘 풀 수 있을지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뭐 그건 이제 제가 민주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표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